이수영님의 책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을 읽고 난 후의 리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잡생각과 근심, 걱정,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시대, 지식집약사회, 창의력이 곧 노동력이 되는 사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뇌의 높은 강도의 부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육체의 피로가 아닌 뇌피로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러하여야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한 가지 방법만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죠. 수면의 양보다는 질을 높여 효율을 올리고, 영양학적으로 피로에 좋다는 음식과 약품보다는 오히려 닭가슴살에 다량 함유된 성분이 뇌의 피로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그 밖에도 스트레스로 흥분된 몸 상태를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모드로 바꾸는 명상법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시대는 상당히 빨리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늦었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민족의 철학이 빨리빨리 문화가 박혀버렸죠. 그리고 그 철학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고속, 초압축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 친구들이 M4세대, 해지옥 등 부르면서 미래에 대한 어두운 이면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OECD 국가들 중 국가 신용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도 상위를 차지할 정도의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다른 모든 내용들을 차치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업적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산물로 우리는 야근을 일삼고 긴장 상태를 늘 유지하고 스트레스가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몸은 이러할 텐데 뇌는 어떨까요? 더불어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맞이하며 뇌는 그로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심각한 문제는 현대인은 바쁜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한가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천천히 여유롭게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의 뇌는 어릴 적에는 빠른 세포 증식을 통해 성장하기에 해당계 운동이 주가 됩니다. 즉 육체로는 근력 위주인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구력을 주로 쓰는 미토콘드리아계로 전환하기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의 방식을 써서 우리는 우리 뇌의 피곤함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교감신경을 상당히 혹사시키게 됩니다. 과도한 정신노동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오늘날이죠. 실제로는 우린 너무 바빠서 미처 피로를 못 느끼기도 하고, 느껴도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하는 상황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뇌는 이러한 피로 속에서도 쉬질 않습니다. 뇌는 작아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크죠. 그 이유는 멍한 상태이거나 몽상에 빠졌을 때 활발해지는 뇌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DMN이라는 특수한 신경회로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의 뇌는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활동하는 뇌의 기본 회로가 DMN의 상태인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뇌도 하루 중 절반 이상이 DMN에서 하는 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한 상태를 벗어나도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여전히 피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MN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뇌 전체 소비량의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필요한 양은 단 5%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도 하죠. 마인드풀니스, 즉 명상을 어렵게 보지 말고 그저 멍하니 있는 시간에 온갖 잡념이 떠오를 때 이를 멈출 생각이나 맞설 생각은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서서 물이 흐르는 그런 흐름을 보듯 조용히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죠. 지속적인 명상은 뇌의 구조를 바꾸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뇌피로를 부르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원인들에 이어서 환경적 요인도 상당히 강하다는 의견입니다. 뇌피로를 몰고 가는 대표적인 환경 요인은 도시의 생활 환경, 즉 도시화가 문제가 됩니다. 너무 바쁘고 지치는 출퇴근 시간, 업무의 스트레스, 지치는 사람 관계, 오염된 공기, 독한 매연 등 우리의 오감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술, 담배, 그리고 안 좋은 식습관 등 피곤함만 점점 더해지는 현실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는 담배와 커피, 드링크제를 입에 달고 살며 임시 처방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저자는 자연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은 불행해지고 병에 가까워진다. 저자가 11년 동안 섬마을에서 자연의학 공부를 하며 내린 결론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인공환경 속에서 수많은 화학물질과 환경 호르몬에 시달리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한마디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요, 그 연장이라고도 하며 인간은 우주의 리듬과 일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뇌피로 증후군을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진 병들을 초래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뇌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은 뇌에서 비롯되며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과학적인 힐링과 뇌 휴식이 중요한 시점이며 이 책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과 지치지 않는 몸과 뇌를 만드는 혁명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알려주는 남자 책알남이었습니다.